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부분은 최근 경향으로 추가된 내용에서 이번에 교재 개정하면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서 문제가 조금 더 많은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세밀하게 이제 공부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그죠?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서비스 프로세스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거. 이 설계 부분에 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세스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마이클 해머잖아요. 그죠? 마이클 해머인데 우리 쇼스택이라는 학자도 우리 기억이 나시나요? 그 쇼스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을 우리 처음 제시한 사람이 청사진. 린 쇼스택이잖아요. 이 린 쇼스택이 서비스 청사진을 제안했는데 이 청사진은 서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기법, 도구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설계, 분석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의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린 쇼스택은 1984년에 이렇게 정의를 해요. 디자인에 대해서. 서비스 생산 및 전달 프로세스의 설계도, 표준화된 프로세스 차트의 필요성에 따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의 서비스 청사진을 제안하면서 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이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잠재 욕구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과 서비스 수요자인 고객의 경험들을 모두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여기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고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도 있을 거고요. 이 제공하는 과정에 연결된 여러 부분의 협력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하여서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디자인의 정의고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정의는 이 정의를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이해관계자 간에, 그죠?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과 관여된 사람들, 그죠? 간의 잠재된 요구를 명확히 포착하고 이것을 창의적이고 다학제적 협력적인 디자인 방법을 통해 실체화함으로써 고객에게 효율적이며 가치 있는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 및 분야를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보기에 해당하는 용어를 찾는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유형과 무형의 요소, 여기에서는 유형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그죠? 사람이나 사물이나 행동이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 근데 감성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죠? 무형이죠. 그죠?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모든 경로, 절차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 상호작용하는 거, 서비스 시스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비스 동선이죠. 동선의 로드맵, 감성의 로드맵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고객 중심 맥락적인 연구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고객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의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정의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페이지는 35페이지죠. 그죠? 디자인의 정의, 시험 문제, 실제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죠. 그죠? 이거. 그래서 이해관계자 간에 잠재된 요구를 명확히 포착하고 이걸 창의적이고 다학제적, 협력적인 디자인 방법을 통해 실체화함으로써 나오죠. 그죠? 고객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나 분야, 다음 보기에 가장 적절한 용어는 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서비스 디자인과 이제 다른 디자인의 차이점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제품을 디자인하는 거랑 서비스 디자인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품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결과물의 분야나 형태가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거죠. 무형적이잖아요. 총체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품 디자인하고 차이가 있다. 서비스와 연관된 고객
고객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감성 및 행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다음 파악된 결과를 디자인에 이르는 수준까지 유무형의 서비스로 구체화, 실체화하는 점이 다른 디자인 방법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자, 서비스의 특징은 우리 앞에서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진도를 차례대로 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설명은 제가 드렸어요. 서비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는 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어때요?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질성이라는 것은 서비스의 품질이, 자, 지금 첫 시간에 찍은 내용이랑, 그죠? 마지막 시간에 하루에 제가 한 5강을 찍는다고 치면, 그럴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서비스 품질이 1, 2, 3, 4, 5강까지의 어떤 5강제 갔을 때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그죠?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품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서비스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변동 가능하다. 이게 이질성. 근데 소멸성은 어때요? 자, 지금 제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 언제나 보실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정해진 날짜에 강의를 진행하고 난 이후 강의는 어떻게 되나요? 소멸되는 거죠, 그죠?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소멸성이라고 하고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죠. 수요와 공급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분리성은 고객이 항상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서비스의 특징은 이 비분리성의 특징을 갖는다. 고객이 항상 서비스에 참여해야 된다. 해야 되는 서비스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어때요?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해줘야 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유형화시켜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균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관화된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거, 그리고 소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거, 비분리성에 대한 거를 시스템화 시키는 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의 일반적인 특징은 고객의 잠재 욕구, 그러니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강화된 디자인 리서치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시각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사용한다. 뭐 스토리텔링을 사용하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법들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고객의 가치를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객 경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초창기에는 CRM이 굉장히 교육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CEM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CM은 뭐예요? 고객 경험 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공유하고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서비스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서비스 디자인 담당자는 고객과 고객의 최종 사용자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결책을 도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사고의 5가지 원칙이 있어요. 디자인을 하려면 이 5가지 원칙에 따라서 디자인을 해라 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빨간색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겠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자 중심, 두 번째는 공동 제작, 그 다음 세 번째는 순서를 정해라, 네 번째는 증거 만들고, 다섯 번째는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사용자 중심. 시험 문제가 지금 파란색이 하나, 모든 단계가 다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지금 책에 있는 문제가 공동 제작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은 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디자인되어라는 얘기죠, 그죠?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문장 그대로 이렇게 찾는 단계. 그다음 공동 창작은 모두 이해관계자가 서비스 디자인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순서 정하기는 서로 밀접한 게 연관된 기능의 순서대로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프로세스로 서비스 접점, 서비스 경험, 그 다음에 사용 후 3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순서를 정해라 라는 얘기. 증거 만들기는 무형의 서비스를 유형의 형태로 시각화해라. 그죠? 그래서 고객의 터치포인트의 유형의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감성적 연상을 통해서 깊은 경험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쓰겠죠.
스토리텔링. 그 다음 총체적인 관점은 사용자는 무의식 상태로 시각, 촉각, 그 오감이죠. 그죠? 오감을 모두 활용해서 환경을 인지함으로 모든 환경이 고려되어야 된다. 이 단계는 총체적 관점, 각각의 단계별로 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항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챙겨볼게요. 제가 PT에 수록은 안 했는데 각각 이렇게 정의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뭐 이 특징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제가 이제 출제에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 특징에 비해 서비스 디자인이 갖는 특징을 모두 선택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을 통하면 무형적인 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유형적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이질성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속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테마. 그죠? 비분리성에 대한 거. 그 다음 소멸성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그 일반 서비스의 특징.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일관성이나 유형성, 지속성, 시스테마 이 네 가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서비스 디자인의 사고의 5가지 원칙,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각각 이 2가지의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5가지 원칙을 모두 찾아라 해서 5가지죠. 그죠?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공동 제작 맞나요? 증거 만들어야 되나요? 순서 정해야 되죠. 사용자 중심 해야 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총체적 관점. 순서대로 가나 다라 마까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5가지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제 글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에 아까 파란색 문장이 다 들어가죠. 그죠? 이 4번을 보시면 모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경우 디자인에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 중심으로 창작이 필수적이다. 이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공동으로 제작해라. 여기에 위배되는 거죠.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비스 디자인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해서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 방법론이 이제 4D를 써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정의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쓴다라는 거, 이걸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단계 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 단계에서는 실제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 그래서 이때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방법론이 각 단계별로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관찰해서 발견하고 브레인스토밍, 인터뷰, 쉐도잉, 그 다음에 페르소나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얘는 빨간색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사용자 공감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 단계 선택하는 게 나오겠죠.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여 각 접점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맥락을 살펴 서비스의 원칙을 수립하는 단계는 무슨 단계인가? 정의 단계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론들이 뭐 공동 제작, 관찰, 브레인스토밍 중복되는 게 있죠. 그죠? 서비스 청사진에 우리 배웠는 거, 고객 여성지도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가치 사슬 분석, 카노 모델, 그 다음 품질 기능 전개 이거 다 아마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 기능 전개는 앞에서 배웠고 카노 모델은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제시한 학자죠. 그죠? 일본 학자. 그래서 카노 모델도 다시 배울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개발 단계가 되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과 검증을 통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이제 선택을 해서 뭘 해야 돼요? 시제품화를 해야 되죠. 그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이때가 이제 2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도 방법론에 쓰는 것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프로토타입도 있고 시나리오 방법도 있고 역할극도 있고 벤치마킹도 있더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전달, 제작된 결과물을 테스트해 보는 거, 최종적인 이제 컨셉을 도출하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방법은 공동 창작, 관찰, 서비스 성사진, 시나리오, 프로토타입, 사용성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방법론에서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아마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정의 단계에 대한 것만 시험 문제 나왔죠.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여 각 접점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맥락을 살펴 서비스 원칙을 수립하는 단계는 해서 이 단계는 정의 단계다 해서 기억해 놓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41페이지부터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고객 여정 맵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ID2호의 아셀라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요. 이후에 서비스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 여정 맵이. 여정은 뭐예요? 우리가 뭐 여행의 여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걸어본, 그러니까 다녀온 흔적들이죠. 다녔던 곳, 지나간 곳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 고객이 어느 곳을 다녀갔는지를 그 여정이 어떻게 되는 것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고객의 터치포인트, 그래서 접점이죠. 그죠? 접점과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부분의 합이 시계열적으로 차례로 배열된 것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한 여정을 시각화하는 방법, 이걸 갖다가 여정맵이라고 한다. 사실 MOT 사이클 차트하고도 똑같죠. 접점,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거. 그 여정맵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거. 그리고 여정맵의 종류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다양한 종류로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기도 해요. 대부분의 상단에는 사용자가 경험하게 되는 장소, 그 다음에 서비스를 중심으로 왼쪽에서부터 시간 순으로 흘러가도록 표현한다. 여정이니까, 그죠? 하단 부분에는 사용자가 경험하는 감성의 상태, 감정 곡선을 표현하는 거고요. 감성까지 분석하겠다는 거죠. 하단 왼쪽 부분에 감정의 구조에 대한 3단계, 5단계, 7단계로 나누어서 감정 상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고객은 뭐 좋았던 점, 불편했던 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개선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보는 것, 이게 여정 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바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위에 두 문장으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 도구에 해당하는 게 고객 여정 맵이다. 찾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이해자 관계 맵, 그 다음 관찰, 섀도잉, 그 다음에 하루 동안 데워보기. 뭐 하루 동안 데워보기는 하루 동안 고객이 데워보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아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페르소나는 잘 이렇게 예시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페르소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단어죠, 그죠?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 특정인으로 가상화하여 그 인물을 연구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인물을 하나 설정해서 가상의 인물이 있는 거죠, 그죠? 그 가상의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 그래서 인물을 설정하여 설명을 붙이고 페르소나의 조건을 설정하고 그 인물이나 그룹에게 필요한 질문이나 의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그룹을 위해 브레인스토밍 할 때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페르소나가 어떤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고객 실무에서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창의적 사고 기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법으로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자, 아이디어 발상 기법 중에 하나다. 하나, 두 개, 마인드맵 기법,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인드맵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했던 그 피시본 다이어그램과 유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인드맵 기법 두 가지를 쓰는데, 이 중에서도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디자인 방법 분석 도구 중 아이디어 발상 기법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찾네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죠. 아이디어를 발상하기 위한 것들 중에는 두 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브레인스토밍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마인드맵 이 두 개가 있었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두 개를 찾으시면 되죠, 그죠? 4번에 브레인스토밍 기법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J법 같은 경우 친화도 분석 기법이라고 해요. 읽어보시면 되고, 얘가 답이 된 적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예시로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 발상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있고요. 이건 스토리보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할 때 우리가 대본 쓰잖아요. 그걸 다 스토리보드라고 하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워낙 많이 뭐 마케팅에 쓰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스토리텔링이 우리 마케팅 전략에서 나왔었죠. 순위 가게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자, 이야기와 나누기 텔링을 합성한 용어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세 가지 구성 요소,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 이 스토리와 담론과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엮어서 마케팅 전략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서비스 프로토타이핑, 그 다음에 역할극, 청사진, 이거는 우리 앞에 했던 거. 이 역할극도 뒤에 가서 또 배워요.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그 시나리오를 써서 직접적으로 한번 연기를 해보는 거, 그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기법들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석 도구는 방법론은 뭐 많은 게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시험에서는 디테일하게 다 나오겠죠. 그래서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치지 않고 다음번에 시험을 친다, 그 다음에 친다고 하면 더 디테일하게 다 체크를 하셔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서비스 기법에 대한 내용은 오늘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2장 마케팅 전략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